정미 씨, 비록 우리 만난 지 오래 안 됐지만 정미 씨와 평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랑 평생 함께 해주실래요? 서준 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자기야, 나왔어요? 우리 자기 고생했어요. 배고프지? 응. 자기 배고플까봐 내가 미리 준비해뒀지? 빨리 앉아 식사하세요. 와, 고마워. 아참 자기야, 우리 혼인신고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사업이 바빠서 너무 미뤘네. 자기 회사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좀 미뤄져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몇 년 살아보고 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어? 몇 년 살아보고 나 안 사랑하면 도망갈라 그러지? 아이고, 이렇게 멋진 신랑을 두고 도망은 무슨. 걱정하지 마세요. 혼인신고는 자기 회사 안정되고 나면 그때 해도 되지. 어디 도망 안 갑니다. 그래, 그러자. 얼른 드세요. 쇼핑 너무 잘했다. 와, 결혼하더니 얼굴이 폈다. 그럼 좋지? 우리 장미 팔자 폈네. 능력 좋은 신랑 얻어서. 돈이 그렇게 많다며. 에이,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물 두채? 이야, 벤처기업 사모님에다가 건물까지. 앞으로 잘 모셔야겠네, 우리 장미. 사모님은 무슨 이제 막 창업한 작은 회사인데. 그래도 사업이 잘 되는지 우리 구이 너무 바빠서 요새 얼굴 볼 새가 없네. 얼굴 볼 새 없는 돈 많고 바쁜 신랑님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나저나 오늘 늦게까지 놀다 갈 수 있자. 응, 오늘 야근이라 친구 만나서 신나게 놀다 오라는데 우리 구이가 여우 같은 지집애. 이런 모습을 너희 신랑이 봐야 되는데. 뭐래? 나이트 나갈까? 자기야, 나 자기랑 상의할 게 하나 있는데. 뭔데? 자기 혼자 고생하는 것도 좀 미안하고 나도 사업 한번 해볼까 해서. 사업? 내가 결혼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직장 관뒀다고 했잖아. 뭐 회사 일이 좀 힘든 것도 했고. 아, 해외 구매 대행 그거? 응.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사업 자금을 좀 모아뒀는데 결혼 자금으로 쓰고 엄마 아프셔서 병원비 보태드리고 나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네. 그래서 자기가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얼마나? 한 2억? 2억? 알아보니까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이리저리 초기 자금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 나 진짜 열심히 해볼 자신 있는데. 알겠다. 대신에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고마워 자기야. 진짜 고마워. 나 너무 열심히 할 것 같아. 어제도 한가득이더만 오늘도.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주문했지? 자기야, 아직 안 들어왔나? 자기 일찍 들어왔네? 백화점 갔다 왔나? 아니 거래처 뚫고 그러려면 겉모습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몇 불 샀지? 근데 택배는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다 필요해서 산 겁니다. 자기 밥 먹었어요? 아니, 밥 없나? 자기 먹고 들어오는 줄 알고 준비 안 했는데. 오늘은 그냥 시켜 먹자. 자기야, 사업 준비한다고 바쁜 건 알겠는데 집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미안. 나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일단 나 좀 씻을게. 아내는 사업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과소비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일찍 마칠 것 같은데 외식 갈까?
나 늦을 것 같은데 오늘 대학 동창 모임이라. 동창 모임? 그런 얘기 없었잖아. 내가 안 했나? 한 줄 알았다. 미안. 백장미, 애들이 빨리 한잔 하자고 니 찾는다. 오늘 일찍 들어오면 안 되나? 나도 일찍 마쳤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 모임이라. 아, 그리고 애들한테 내 사업 홍보도 좀 하고. 애들이 찾는다. 일찍 들어갈게.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맞나? 요즘 거의 하루 걸러 술 마시고 다니는 것 같던데. 자기야, 사업 준비는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래 바쁘지. 친구들이랑 다른 남자들이랑 놀러 다니다 바쁜 거 알고?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업 핑계로 대학 동창이다, 개모임이다, 매일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입장 바꿔서 자기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나? 내가 사업 핑계로 다른 여자랑 술 마시면. 나는 떳떳한데 나 진짜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기가 너무 이해 못 해주는 거 아니야? 이해를 못 해줘. 자기가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안 꼴은 엉망이고 매일같이 자기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나는 뭐 저하사를 줄 아나? 정말 아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아내의 늦은 귀가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로그아웃을 안 했나 보네. 카드 명세서 메일. 안 그래도 돈은 어디다 쓴지 궁금했는데. 전부 백화점에, 술집에, 차렌트까지 했네. 아내는 제가 준 사업 자금으로 쇼핑과 유흥을 즐겼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뭐? 열심히 사업해오겠다는 건 핑계고 사치에 매일같이 남사친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건 다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쌓느라 그런 거잖아. 그래서 사업을 얼마나 진행됐는데 말해봐라. 집안 꼴도 엉망이고.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됐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갈라서자. 이혼하자고. 근데 이혼은 하더라도 재산 분할 제대로 해줘야 될 거야. 재산 분할? 내가 왜? 우리가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고 내 사업에 내 돈에. 진짜 어이없다 백장미. 최서준 씨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백장미 씨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억이나 사업 자금을 받아놓고 사업은 진전이 없고 거기에 유흥과 사치에 모든 돈을 탕진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로 이어 사건 번호 제434호입니다. 최서준 씨와 백장미 씨는 호인기간 3년차 부부입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최서준 씨는 결혼 이후 사업하고 싶다는 아내의 부탁으로 사업 자금까지 대줬습니다. 그런데 백장미 씨는 사업은커녕 사업 준비를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하며 다른 남자들과 놀러 다니거나 명품 쇼핑을 하는 등 유흥과 사치에 사업 자금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서준 씨는 백장미 씨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이에 백장미 씨는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상황입니다. 네, 자주 다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갈라서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경희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서준 씨와 백장미 씨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서준 씨 입장에서는 백장미 씨가 사업을 핑계로 사치와 유흥을 즐기면서 가정 생활에는 소홀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혼을 고려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네, 최서준 씨와 백장미 씨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입니다. 네. 흔히 사실혼 부부라고도 하는데요. 최서준 씨와 백장미 씨 커플처럼 결혼식을 올린 후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재혼 부부의 경우에는 자식들과의 관계나 재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 달리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 확인, 이혼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서준 씨나 백장미 씨는 누구라도 이별을 통보해서 헤어질 수 있고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관계를 끝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헤어질 때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보통은 다 헤어질 때 매우 지저분해집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막장까지 가는 경우도 숱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사건에서도 백장미 씨가 뭐 갈라설 거면 재산 분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최서준 씨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제 입장인데 자 어떻습니까?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도라는 것을 보잖아요. 이게 지금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여도를 낮게 산정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혼보다 낮은 기여도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합니다. 야,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어떤 자료로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첩장이나 결혼식 사진 등 결혼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로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행사 사진,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생활비 공동 지출 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법률혼의 경우에는 이 혼인 생활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재산 분할할 수 있다고 뭐 알고 있는데 이 사실혼 기간도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분할 시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더 적게 한 쪽에서는 기여도가 얼마만큼 인정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혼인 기간 중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가사노동에만 전념해 왔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육아와 살림을 전담했다면 경제활동을 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최서준 씨와 백장미 씨는 어쨌든 단순 동거가 아니라 실제로 사실혼에 가까운 혼인의 실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이 최서준 씨 입장에서 재산 분할을 해줄 게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도 그럴 게 지금 백장미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한 이후에 일은 안 하고 또 사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최서준 씨에게 2억 원을 받아서 지금 흥청망청 썼습니다. 예. 네. 이런 거 보면 저라도 뭐 재산 분할 안 해주고 싶죠. 나는 해줄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이네요. 근데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눌 건 또 나눠야겠죠. 근데 최서준 씨가 부동산 2채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혼 전에 최서준 씨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네.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까, 변호사님? 네, 최서준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2채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 재산이요? 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이후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특유재산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온전히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계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였지만 결혼 후에 아내가 대출 용자금을 갚았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사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가정으로
대입을 해서 본다면 아내가 대출금을 받았다. 무조건 아내 겁니다. 이거는 재산 분할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 겁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눈치 많이 보시네요. 이에 관해서 법원은 최초 재산 형성이 특유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에 해당하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특유 재산에 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관한 기여도 평가가 관건인데요. 아파트 대출 융자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방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한 경우에도 상당한 혼인기간 동안 가정생활에 충실히 기여했다면 특유재산 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한 최근 하급심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그 기여도를 참작해 분할 비율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봤을 때 앞으로 특유재산의 인정 범위는 점차 넓어질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특유재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 그러면 최서준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있잖아요. 이건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최서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두 채는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입니다. 네.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이 매우 짧았고 결혼 생활 중 백장미 씨가 경제활동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서준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이도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까? 네, 물론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청구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백장미 씨에게 어느 정도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백장미 씨는 혼인 기간 중에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네. 또 과도한 사치와 다른 남성들과의 술자리 등을 통해 유흥을 즐겨왔습니다. 이런 경우 백장미 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최서준 씨는 백장미 씨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네, 요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네,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늘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서준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서준 씨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인데 실망과 고통만 남기고 끝나게 되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혼 관계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온 만큼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해 잘 알아보고 준비한 다음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